안녕하세요. 지방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제일 큰 행사라고 하는데요. 저에게 결혼이란 축복이나 큰 행사가 아닌 시궁창보다 못한 지옥이었네요.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을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결혼일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고민하는 후배나 졸업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 말은 꼭 말해주곤 합니다. 나이가 쫓겨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결혼은 하지 말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도 어려운 것이 결혼인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과 하는 결혼은 파국으로 치닫을 게 뻔하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많이 가르칠 필요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집을 보내자는 주의였어요. 주변에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바로 시집을 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네요. 부모님께서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은 배워야 성장한다며 공부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들어가지도 못할 사립대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통금 시간이 10시를 넘지 못할 정도로 엄하셨던 부모님께서는 대학교를 입학하자 성인이니 마음대로 하라며 통금 시간을 풀어주시더군요. 그래서 마음껏 대학교 시절을 즐길 수 있었네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복학생으로 또래 남자들보다 듬직한 면이 있었어요. 묵묵히 뒤에서 챙겨주는 듬직한 모습에 반해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애를 한 지 6개월 후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는걸요. 뱃속에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거든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뜬 것을 처음 확인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물론 새로운 생명이 뱃속에 찾아온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22살이란 나이는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생기는 것이 출산인데 준비는커녕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해봤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헛구역질이 나와도 꾹 참고 입안에 밥숟가락을 쑤셔 넣기 바빴죠. 그러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건넸어요. 분명 남편 또한 골머리를 앓으며 한숨을 푹푹 쉴 게 뻔했기에 아무 말 없이 점점 심각하게 변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했죠.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미리 하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심하다뇨. 머릿속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세 식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계산을 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어린 나이에 책임져야 할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두렵고 놀랄만도 한 거잖아요. 결혼하자는 남편의 말을 듣자 그동안 녹이 쓴 사슬처럼 엉켜있던 안 좋은 생각들은 단번에 잘려나갔죠. 진심이 담긴 남편의 말 또한 믿기로 했고요. 한편 하나밖에 없는 딸의 임신 소식을 접한 친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초음파 사진을 내밀자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짚으시며 다시 소파에 주저앉기도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계속 한숨만 푹푹 쉬셨는데요. 남편은 그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질 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또한 교수로 친정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였기에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반대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네요. 시부모님의 올곧은 성품과 남편의 착한 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나가서 따로 살 돈이 없는 것도 맞는 이유였지만 그보다는 사법고시를 앞둔 남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심한 일이었죠.
임신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집을 짓고 산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일인데 집안에 틀어박혀 있자니 여간 곤욕이 아니었죠. 남편이라도 곁에 붙어 있었으면 나았을지도 몰랐겠지만 남편은 사법고시 준비로 인해 아침 일찍 나가 잠잘 때가 되어서야 얼굴을 맞댈 수 있게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친구들이라도 보면 괜찮을 수도 있었겠지만 동기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바빴고 더군다나 저는 임신의 휴학까지에 동기들 얼굴 보는 것은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되었죠. 공부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볼 때면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몸이 무거워지니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못난 딸을 대신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죠. 일찍 출근을 하시는 날이면 남편 음식만 따로 차리는 가정부를 불러 남편의 식사를 따로 챙겨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남편의 밥상을 책임지던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셨는데요.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 잡을 수도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음식 솜씨도 야무지고 집안 살림도 자기 집처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을 어디서 또 구하냐면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가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구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정부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음식 솜씨가 야무진 덕에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저의 입맛까지 돋구어줄 반찬들을 덤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했어요. 한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우물쭈물 거리던 가정부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아들이 퇴사를 하면서 갈 곳이 없어졌다면서 쪽방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친절하게까지 한 가정부이기에 부모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 또한 쪽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그날 밤 가정부는 고맙다면서 일하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즐겨 먹던 백설기를 손수 만들어 건네주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차라 가정부가 건네준 뜨끈뜨끈한 백설기를 손으로 찢어 먹었죠. 그런데 안방을 둘러보던 가정부는 백설기를 먹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색시방이 너무 훤해서 어째? 마누라 보고 싶어서 일하던 것도 내팽겨치고 와야 될 때인데. 처음부터 부부관계가 이렇게 미적지근해서 어째? 괜히 색심한 고생을 하네. 에휴, 근데 솔직히 나는 색시 남편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자기 가족 감싸는 푸근한 게 있어야 되는데 생긴 것도 어디 남의 밥 뺏어 먹는 족제비처럼 생겨가지고. 에이, 그이가 얼마나 다정한데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야죠. 어디 곱비 풀린 말이 주인 말 잘 듣는 거 봤남? 남자란 자고로 절대 도망 못 가게 곱비를 제대로 당겨야 한다니까. 색시 뱃속에 남편 휘어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곱비가 들었는데 그걸 왜 못 써? 서로 죽고 못 살아도 유지하기 힘든 게 결혼인데 자고로 남자는 잡을 수 있을 때 휘어잡아야 사는 게 편하다니까.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이가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잘하는데요. 아이고, 나는 새댁 남편이 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네. 정성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 옆구리에 뻗지셨나. 원래 공부 잘하는 놈들이 더 발랑 까진 법이라잖아. 새댁이 속고 있는 거야 지금. 가정부에게서 남편의 뒷담화를 듣고 있자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요. 혀 위에서 미끄러지던 백설기의 맛 또한 퍼석퍼석한 지우개를 먹는 것 같이 느껴졌고요. 싫은 기색을 내비쳤지만 가정부는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뒷담화를 늘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칭찬 또한 동시에 늘어놓았죠. 아들에 대한 가정부의 자랑은 커다란 포대자루 안에 담아도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 가정부의 수다에 이불 끄트머리를 잡아 끌며 침대에 누웠어요. 가정부는 그제서야 쟁반을 가지고 안방에서 나갔죠. 혼자서 생각해보아도 가정부가 했던 남편에 대한 뒷담화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가정부의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더군요.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저희 가족에게 잘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쏟는 정성을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화를 내었고 남편의 날카로운 태도는 가뜩이나 임신으로 예민해져 있는 저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시험이 다가오니 예민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아 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정말이지 도를 지나쳤어요. 남편은 막달이 다가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같은 사소한 일도 이해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사소한 갈등은 차곡차곡 쌓여 각방을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결혼을 결정짓는 수많은 요인 중 오직 사랑 하나만 바라본 채 결혼을 했었는데 유일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던 사랑이 빠져나가자 저희 부부의 상태는 간신히 숨만 붙어 상태나 다름이 없었네요. 부모님은 남편이 중요한 시험을 앞둬 그런 거라며 이해하라고 했지만 22살이란 어린 나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걸요. 그러던 중 남편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모님이 모두 아침 일찍 집을 나간 날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집에 박혀 있으니 너무 따분하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걸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아랫배에 엄청난 복통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말라 비틀어진 행주를 계속해서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었죠. 처음 느껴보는 생생한 고통에 119를 부를 생각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남편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공원 벤치에 앉은 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자꾸만 조여오는 고통에 울먹이며 전화를 하자 남편은 다짜고짜 짜증부터 냈어요. 야, 내가 의사냐? 아프면 119에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야. 그러게 배가 남산만 하면 가만히 집에라도 박혀있던가. 뒤룩뒤룩 살찐 거 자랑하고 싶어서 밖에 나간 거냐? 잔말 말고 나 바쁘니까 119 전화해서 응급실 가던 아니면 집에 들어가던 알아서 해.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가 뚝 끊기고 잠시의 고통을 잊을 만큼 남편의 언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심한 남자라 할지라도 자기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아프다고 하면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남편의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볼가를 축축하게 적시던 눈물마저 쏙 들어갈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내 아픔은 다시 찾아왔고 어쩔 수 없이 가정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네요. 가정부는 채 4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달려왔어요. 옆에는 가정부의 아들이 있었고요.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자 가정부 아들은 실례하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임신으로 살이 많이 찐 상태로 힘들었을 텐데 가정부의 아들은 힘든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죠. 가정부와 가정부의 아들이 힘써준 덕분에 병원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의사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배가 뭉쳐서 그런 것일 뿐 유산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팽팽하게 당겨졌던 신경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옆에 있던 가정부 또한 덩달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아이고 천하의 매정한 놈. 자기 새끼 가진 마누라를 이렇게 천대하나? 색시, 아무래도 이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천대를 하는데 나중에 색시가 나이 먹어서 아플 때도 제대로 들여다보기나 하겠어? 애 생각해서 참고 산다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이혼해버려. 평생 옆에 두고 속 끓일 바에는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낫지. 가정부의 아들은 툭툭 가정부의 팔꿈치를 쳤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죠. 무뚝뚝한 얼굴로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남자를 보자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군요.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가정부 아들은 계속해서 몸 상태를 걱정하며 자신의 등에 업히라고 했어요. 가정부 아들의 등은 참 넓고 따뜻했는데요.
가정부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한편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네요. 결혼을 한다면 다른 남자가 아닌 남편이 업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정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부모님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집안에 있던 온 식구들은 한데 모여 몸 상태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남편 한 사람만 빼고 말이에요. 남편은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요. 몸 상태를 걱정해주기는커녕 다짜고짜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유전자 검사라뇨.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되묻자 남편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자식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애 아빠가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애 아빠는 누군데? 그러니까 당당하면 검사해보자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확인 한 번만 시켜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화를 내? 유전자 검사에서 내 자식인 거 나오면 아무 문제 없잖아. 당신 그럼 설마 지금까지 나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남자는 지금까지 당신 하나밖에 없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의심을 한다고? 봐봐. 지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잖아. 순진하게 생긴 얼굴에 속아서 내가 코를 깨었지. 내 다리 걸고 넘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남자 임신한 거일 수도 있지. 볼품없는 네 인생에 변호사 남편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진짜 변호사 남편이 가지고 싶었으면 아직 사법고시도 못 치른 당신이랑 사귀는 게 아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변호사들이랑 맞선을 받겠지. 뱃속에 아기까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갑자기 가장의 책임도 남편의 책임도 내던지는 남편의 태도가 참 궁금했습니다. 처음부터 막대 먹었으면 놀라지 않았겠지만 세상 제일 다정하던 남편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더 냉랭하게 굴다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유를 알아야 했죠.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떨어질 떡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떡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도 안 떨어지니. 변호사만 되면 어떻게든 변호사 사위 모셔가겠다고 내놓으라는 재벌집에서 선짜리 들어올 텐데 너무 억울해서. 나도 너네 집이 개털 날리는 집인 줄 알았으면 장가 안 왔지. 그동안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모두 돈을 노리고 만들어진 가짜였던 것이죠. 길 가다 맨홀 구멍 아래로 떨어진다 해도 남편에게 받은 충격보다는 덜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의 실체가 사람을 돈만 보고 판단하다뇨. 시커먼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후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는데요. 고작 5개월이란 시간 동안 죽고 못 살았던 남편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앙숙이 되다니 결혼이라는 것이 참 우스웠네요.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홀려 임신까지 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죽을 줄 모르고 불길에 뛰어드는 나방과 별반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부부의 관계가 틀어진 것과 별개로 시간은 잘만 흘러갔고 남편은 공들여 준비한 사법고시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이것 또한 저의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떨어진 거라면서요. 결국 배려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남편에게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 같은 여자와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이혼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힘든 몸과는 다르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척무척 자라만 갔죠. 아이는 쌀이 눈이 쏟아지는 추운 겨울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부모님은 고생했다면서 손수 끓인 미역국을 떠먹여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는 부모님을 보면 감사하다가도 태어난 아이들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다른 남편들을 볼 때면 눈물이 핑 돌았네요. 이혼한 저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인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출근을 하시는 날이면 부모님을 대신해 가정부가 수발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가정부 올 때면 함께 따라오던 남자는 퇴원일이 되자 품에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낳은 것을 축하한다면서요.
전 남편에게는 받지도 못했던 꽃다발을 받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울적했던 기분 또한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그 후에도 가정부 아들은 자신이 자처해 같이 병원을 가는 등 비어있는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어요. 알뜰살뜰하게 저희 모자를 챙겨주는 가정부 아들 덕분에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죠. 그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다시 복학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악 물고 버티게 되었죠. 고개도 가누지 못했던 아들이 돌이 지나자 부모님께서는 슬슬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아직 이혼에 대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혼 이야기가 나와 껄끄럽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맞선에 나온 남자들은 적게는 5살에서 많게는 10살까지 차이 나는 이혼남뿐이었어요. 남자들은 이혼녀라는 이유만으로 무례하게 구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배려해주던 가정부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정부의 아들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무례하게 구는 남자들과 다르게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정부 아들에 대한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아직 젊고 창창한 사람에게 괜히 짐을 지어주기 싫었는걸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정부 아들이 먼저 마음을 고백해준 것이었어요. 가정부 아들은 많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될 테니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면 좋겠거든요. 가정부 아들은 밤낮이 뒤죽박죽인 교대 근무를 해 몸이 고단할 텐데도 항상 피곤한 기색 없이 잘해주려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해주었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부모님께 가정부 아들과 재혼을 하겠다고 밝히게 되었네요. 부모님과 가정부의 반응은 불과 물처럼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가정부는 껍질을 벗기고 있던 마늘을 천장 위로 던지며 기뻐했고 부모님께서는 가슴을 내려치시며 답답해하셨죠. 그렇게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려. 어디 만날 남자가 없어서 하필 골라도 가정부집 아들이야. 전 남편한테 호되게 당해놓고도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저 자식이랑 정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랑 영 끊고 호연이도 놓고 맨몸으로 나가서 살아라. 듣자 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사장님께서는 얼마나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셨길래 저희 아들한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힘들게 산다고 해도 우리 아들 애 딸린 이혼녀한테 시집 보낼 만큼 머리 빈 짓은 안 하거든요. 아무리 우리 딸이 애 딸린 데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건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죠? 아줌마는 눈 없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대학원 나와 몇 년 있으면 대학 교수 될 사람이랑 밤낮 없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아줌마네 아들이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앓는 소리 하면서 하도 봐달라고 해서 아들까지 집에 들어오게 해줬더니 아줌마는 도대체 아들 단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물러봤으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주인집 딸한테 찍적거리냐고요. 됐어. 당신은 상대도 하지 마. 경우 없는 집안이랑 엮이는 건 한 번이면 족하지. 일할 가정부는 많아. 쫓아내고 다시 들이면 그만이야. 아이고, 누가 겁낸 줄 알고? 나도 우리 아들 천대하는 이런 집구석에서는 일 못하지. 나가도 내 발로 나갈 거니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요. 참나,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남의 집 살이 좀 한다고 무시나 해대고. 마음씨를 그렇게 거지같이 쓰니까 딸도 이상한 사람이랑 엮여서 이혼녀 딱지나 이마에 떡하니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결혼은 무산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넘게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가정부는 큰 모욕에 감정이 상한 듯 다짜고짜 쪽방으로 달려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몇십 년 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셨고요.
또 한 번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하여 머릿속은 복잡해졌네요. 어머니께서는 차라리 없는 자식 칠 테니 나가서 살라며 집에서 내쫓으려고까지 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가정부 아들과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정반대하신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은 채 밖에서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네요. 정말 불효녀 같은 짓이었죠. 하지만 작은 변명을 하나 하자면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기회 같았어요. 가정부 아들을 놓친다면 평생을 혼자 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어른들이 난리를 피우는 사이 아들은 가정부 아들에게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며 안겼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아빠라 말하며 따르는 것을 보자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는걸요.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빚 때문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갑 사정을 뻔히 아시는 부모님께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려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의 지원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2번씩이나 상처를 낸 주제에 지원까지 받는다면 너무 염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 다 쓰러져가는 구축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집이 워낙 낡은 탓에 쑥꼭지를 돌릴 때면 녹물이 나올 때도 있었고 갑자기 불을 켤 때면 바닥에 있던 바퀴벌레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껴졌죠. 다른 가족들은 없이 살던 남편이 저를 등쳐먹기 위해 일부러 결혼을 한다며 수군거렸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제가 남편의 등에 올라타 남편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었거든요. 교대 근무로 힘들 텐데도 남편은 논문 발표와 조교 생활로 지친 저를 위해 손수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갈 때면 냉장고 앞에는 잊지 말고 밥을 챙겨 먹고 가라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냉장고 안에는 지난밤 남편이 만든 김밥이 들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로 경제적 여유가 되자 남편은 그동안 고졸로 살았던 것이 창피했다며 대학교를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머리가 좋았던 덕에 남편은 우수한 성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졸업장을 딴 뒤에는 대기업 생산직 일을 그만두고 돌연 떡볶이 장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의아하긴 했지만 한번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남편이 떡볶이 장사를 한다는 것을 들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찾아와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리셨어요. 잘 다니던 대기업까지 때려치고 장사를 한다길래 나는 드디어 너가 이혼녀 딱지 떼게 해준 우리 아들한테 근사한 사업체 하나 차려줘서 보답하겠구나 생각했다. 근데 뭐? 학교 앞 떡볶이 장사? 네가 제정신이냐? 어디 귀한 남의 아들한테 떡볶이 장사를 시켜? 그것도 잘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게 만들고 앞길 창창한 총각 등에 이혼녀 딱지 떼고 자식 새끼까지 업히게 했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지는 대학원까지 가서 잘난 척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어디 남편은 코 흘리게 돈이나 받는 떡볶이 장사를 시킬 수가 있어? 너네 부모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가정부 아들이라지만 이혼한 지 딸이며 손자까지 걷어줬는데 어떻게 지원 한 번을 안 해줄 수가 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그이가 하도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듣기 싫다. 아무리 내가 너네 집 굳은 일을 했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돈 내주기 싫으면 애라도 낳던가.
신랑 사업하는데 돈도 내주기 싫다. 애도 낳기 싫다. 우리 집 아들이 너랑 네 아들 뒷바라지하는 종이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라. 정말 작정을 하고 오셨는지 어머니는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바닥에 던지셨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일을 뒤돌아보니 정말 제가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너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포기한 채 앞만 보고 달린 거잖아요. 옆에서 남편이 같이 뛰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전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에게 자식은 아들 하나면 된다고 대답을 해주었네요. 그 대답을 들으니 더욱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과외를 시작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낮에는 대학원 조교로 밤에는 과외 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정말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5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제법 묵직했죠. 그 돈을 몽땅 남편에게 넘기며 사업하는 데 보태 쓰라고 하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다시 건네주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의 품에 밀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주었던 사랑을 베풀 기회를 날리지 말라고요. 얼마 후 남편은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요. 아내의 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가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인지 남편은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을 이상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떡볶이 장사라는 것이 원래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들이 하는 것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논란도 잠시였어요. 주변 가게들 중 제일 청결하고 맛도 좋은 남편의 떡볶이는 금세 입소문을 타서 옆마을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까지 남편의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걸요. 이렇다 보니 다른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을 동안 남편은 혼자서 돈을 쓸어 담았네요.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남편은 곧이어 서울 곳곳에 떡볶이 체인점을 내게 되었고 결국 떡볶이 사장에서 프랜차이즈 대표까지 오르게 되었죠. 남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면 끝까지 노력해 성공을 한 남편을 보니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남자와 결혼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남편은 제일 먼저 매일 같이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값비싼 외제차로 바꿔주었어요. 낡고 오래된 경차는 위험하다면서요. 그리고 매일같이 바퀴벌레와 동거를 하던 저희는 50평이 넘는 으리으리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남편을 껄끄럽게 생각하시던 부모님 또한 한결같이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는 남편에게 크게 감동하기까지 했고요. 그러던 중 남편의 떡볶이 사업이 해외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딱 1년 만에 미국에서 영어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대표인 자신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서 통역사에게만 의지해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면서요. 저는 흔쾌히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남편이 더 발전하고 싶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이 유학을 간 뒤부터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어요. 불쑥불쑥 나타나는 시어머니를 보자 남편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사간 곳을 알려주지 말라는지 알았죠. 그런데 집에 들이닥치는 시어머니를 보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들 둘 다 시어머니에게 이사간 곳도 집 비밀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12번씩 별 이유 같지도 않은 트집을 부리시며 저희 모자를 괴롭혔습니다. 때마침 부모님 또한 해외로 나간 상태이고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남편 또한 해외로 나간 탓에 고삐 풀린 시어머니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며느리인 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아범 등에 빨대 꽂을 생각만 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아범한테 차도 받았다지? 이제 보니
뻐꾸기 새끼가 아니라 독품은 독사 새끼가 따로 없구나. 우리 아들한테 남의 지 새끼도 키우게 했으면서 염치도 없이 네가 뭐라고 그 차를 받아? 어머니, 아무리 친손자가 아니라도 그렇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아직 20살밖에 안 되네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 마음에 생채기를 내셔야겠어요. 그리고 그 차는 아범 차가 아니라 제 차예요. 차 바꾼 김에 타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아이고, 시애미가 군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앞도 못 보고 다니는 신봉사인 줄 아는 거냐? 아범은 어쩌다가 이런 독사 같은 것한테 홀려서 청춘 바쳐 돈 바쳐 가면서 한평생을 날렸는지. 나는 아직도 네 부모가 우리 아들 내팽개치던 것만 생각하면 불화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잔다. 근데 정작 장본인은 우리 아범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엠이 몰래 금태 두른 둥지로 이사를 가? 우리 아범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 당장 네 자식 새끼 데리고 우리 아범 앞에서 사라져라. 너만 없으면 우리 아범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로 새 출발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저희 모자를 파렴치한 도둑 취급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애초에 누구 때문에 아까운 청춘을 날렸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속으로만 생각하던 말을 쏘아붙인 거고요.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애초에 그이가 좋은 청춘 다 날려가며 대학교 문턱에도 못 가고 잠 못 자가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게 누구 때문인데요. 다 어머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이 돈 까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버님이 남긴 집도 두 번째로 결혼한 남자 도박빚 갚아준다고 홀랑 날려먹으셨다면서요. 어머님, 한 번이라도 그이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친부 돌아가시고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놀아난 것도 모자라 유일한 유품 같은 집까지 날라갔을 때 그이가 얼마나 참담했을지 생각이나 해보셨냐고요. 이게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난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다. 어디 못 배워먹은 천한 기집애처럼 수십 년도 더 된 과거를 들먹여? 너 지금 시엠이 약 좀 잡았다고 그걸로 협박이라도 할 셈이냐? 어디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 하나. 얼굴에 구멍 하나 났다고 어딜 함부로 떠들어? 내가 그 구멍 다시는 허튼 소리 못하게 확 꿰매주랴? 제 입이 구멍이면 어머니 입도 구멍이겠네요. 며느리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시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 총각 인생 망쳐놓은 애 딸린 유부녀라고 손가락질해도 되지만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좋은 시절 젊은 시절 다 날려버리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어머님이잖아요. 옛날 생각해서 어머님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 마음 다치게 하면서까지 어머님한테 머리 숙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걱정이 밀려올 줄 알았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털어내서인지 편안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성난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다시는 저와 우리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고요. 시어머니는 곧이어 남편이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남겼죠. 미국은 이미 늦은 시간일 것이 분명한데도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 때문인지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이 닿자마자 시어머니는 서럽다는 듯이 엉엉 울며 없는 말까지 덧붙여 남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효자 아들이던 남편이 이번에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는걸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집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른 것은 시어머니라면서 다시는 저와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날렸거든요. 처음 있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몹시 놀란 눈치였어요. 남편의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간섭 없는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네요. 남편이 없는 생활은 단순했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대학교로 가 강의를 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논문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무런 문제 없는 평온한 날이 이어지다 보니 비어있는 남편의 옆자리가 참 그립더군요.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보고 싶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남편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을 알기에 혼자서만 꾹 참으며 보고 싶은 마음을 감춰왔네요. 그러던 중 뜻밖에도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큰 싸움이 있고 2달 만의 만남이었어요. 집 근처 카페로 가자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이혼 협의서를 내미셨죠. 깜짝 놀라며 이혼 협의서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사인부터 하라는 양 서명란을 툭툭 가리키셨어요. 불려우 같은 것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하고 이혼해라. 이 정도 뽑아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건 결혼 당사자들끼리 선택할 문제지 어머니가 나서서 재촉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어머님 뜻대로 이혼할 일 없으니 이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가방을 챙기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사진 한 장을 내주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와 남편이 와락 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을 내민 시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리 기세가 등등한지 팔짱까지 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듯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마음 떠난 지 오래인 것 같은데 이래도 이혼을 안 할 셈이냐? 괜히 어줍잖은 행동으로 쉰내 풍기지 말고 빨리 이혼해라. 아범도 아범이지만 마음 떠난 남자 껍데기 붙잡고 살아서 뭐 좋을 게 있겠니? 똑똑한 머리로 잘 생각할 거라 믿는다.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평생 저만을 바라보던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라뇨. 이 순간 제일 미운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정말 굳건하게 믿고 있기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늙고 다른 남자 애까지 딸린 여자보다는 젊고 예쁜 여자가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점점 급해지는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은 자꾸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의 연락 두절에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당연히 남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의 주인은 남편이 아닌 남편의 내연녀이더라고요. 내연녀는 남편이 자신과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이혼하라고 협박조로 말을 했죠. 만약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워 상간녀와 만나게 된다면 흥분에 날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화조차 나질 않았네요. 힘들 때 옆을 지켜주던 남편의 바람은 용서할 수 있었지만 잘 살고 있는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도 모자라 새까맣게 타버린 속을 벅벅 긁는 상간녀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이혼 변호사를 만나는 순간 벼락이 떨어지는 충격이 온 몸을 덮쳐왔네요. 변호사는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수준 떨어지는 놈 만나서 지 딸뻘 되는 애랑 기싸움하는 당신이나 마누라 내비두고 바람피는 놈이나 아주 환상의 부부네. 전 남편은 저희 부부 사이를 비웃었는데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고 창피한 일을 제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들킨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기도 전 남편은 이상한 말을 해오더군요. 제가 오기 전 시어머니가 미리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희 부부를 갈라놓을 궁리를 하고 있던 거잖아요. 상간녀 소송도 폐지된 마당에 너무 힘 빼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고. 기껏해야
어린애한테 몇백만 원밖에 못 뜯어낼 텐데. 아무리 바람핀 남편이 미워도 그렇지. 앞길 창창한 아가씨 인생을 망쳐서 되겠어? 그러지 말고 위자료 두둑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담례로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 반만 떼서 준다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힘써줄게. 시어머니도 소름이 끼쳤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이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는 전 남편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어떻게 되건 상간녀 소송이 어떻게 되던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죠. 상간녀와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문자 폭탄이 와도 남편은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쯤 되니 짜증이 나기보다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접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죠. 하지만 남편을 찾고 싶다는 굴뚝 같은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조건은 참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네요. 처리해야 할 일이 가득했거든요. 고민하고 있자 아들이 옆으로 와 자신이 직접 남편을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나서는 아들을 보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네요. 그래서 아들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을 공항에 데려다주는 순간에는 걱정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이건 거짓이건 불미스러운 일로 아들을 다른 나에게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요. 남편을 찾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탄 아들은 꼬박 3일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았는데요. 혼자 떨어져 있는 72시간 동안 안 좋은 생각만 떠오르며 밥 한 술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집을 떠난 지 4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간다는 짤막한 답장이었죠. 그렇지만 그 한 줄의 문자를 받는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손발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귀국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보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공항에 미리 마중을 나가 있는 동안 머릿속은 참 복잡했어요. 남편을 만나면 상간녀에 대한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혼 상담까지 받았던 걸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공항을 걸어 나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모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네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나올 뿐이었으니까요. 오열하는 모습을 보자 남편은 들고 있던 캐리어도 내던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와라 끌어안아 주더군요. 남편의 품에서 저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남편에게 물었죠. 아들과 저를 버리고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와 바람 난 것이 맞냐고요. 감정적인 저와 다르게 남편은 차분하게 눈물을 닦아줄 뿐이었어요. 출국을 하는 동안 아들에게 전후 사정을 들은 것이 분명했죠. 남편은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가 말한 상간녀와 남편이 단란하게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깜짝 놀라서 남편은 곧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무슨,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또 수작을 부린 것 같네. 얘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조카 딸이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대답에 뒤로 넘어가고 말았죠. 알고 보니 남편이 유학길에 오른 곳 근처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조카 딸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카 딸에게 용돈을 주는 대신 생활비를 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모든 진실을 듣고 나자 언제 울었냐는 듯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손녀까지 팔아먹으며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려고 한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이혼녀 딱지가 붙은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가까운 가족까지 건드리다뇨. 최소한의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인 거잖아요. 어두운 낯빛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왜 걱정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복잡하던 머릿속은 청소기를 돌린 것처럼 깨끗해졌죠.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후 시어머니에게서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려던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못된 것. 우리 아범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낳아주고 키워준 애미한테 절연하자는 소리가 나와? 먼저 자작극 벌이면서 잘 살고 있는 저희 부부 이혼시키려고 한 건 어머니시잖아요. 절연하고 사는 것도 어머니가 선택한 일이니 저한테 이러셔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냐, 이제 보니 네 전남편이랑 너도 모두 한패였던 게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당장 우리 아범한테 네가 전부하고 바람이 났다고 말을 해줘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라. 너야말로 시애미 사다리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전부랑 같이 작당 모의한 게 아니냐. 아이고, 돈에 눈먼 놈인 줄 알았더니 꼬레지도 전 남편이라고 저 몹쓸 것 편을 들었던 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투성이었어요. 이미 인연이 끝난 지 수십 년도 더 된 전 남편 이야기를 꺼내다녀. 그래서 당장 전 남편이 다니는 로펌으로 찾아가 바른 대로 말하라고 난리를 피웠죠. 그랬더니 망연자실해 있던 전 남편은 그제야 숨겨져 있던 진실을 실토하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저희 부부를 이혼시킬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이혼시키는 것을 성공할 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을 준다고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주변에서 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전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전 남편에게 벌을 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같은 학교에서 유명한 사내 커플이었기에 쓰레기라고 소문을 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은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업계에서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변호사로 낙인이 찍혀 있더군요. 이후 전 남편은 아무리 몹쓸 놈이어도 자신이 아들의 친부이니 구해달라며 몇 번씩 전화가 왔는데요. 모든 전화를 깔끔하게 무시했네요. 현재도 앞으로도 아들에게 아버지는 현재의 남편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이혼 자작극을 벌인 시어머니는 남편이 다달이 지급하던 생활비까지 끊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많이 늦은 상태였죠. 그 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찾아와 사과를 했는데요. 남편은 단호했어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와 자식된 도리만 할 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이전과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네요.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해결한 후 저희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남편은 잠도 줄여가며 일할 만큼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도 결혼 기념일을 잊지 않고 꽃다발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한결같이 사랑을 주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아무리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해도 한평생 살다 보면 지겨워지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다음 생에도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처음부터 남편을 만나 도란도란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남편을 만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